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공격 중에 정보 수집 공격, 사회공학 공격,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죠. 그리고 패스워드 크래킹 공격, 패스워드 깨기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 수집 공격의 대표적인 게 이제 풋프린팅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 공격, 주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스캐닝 공격이 있고, 사회공학 공격도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공학 공격인데, ICT를 이용하는 그런 사회공학 공격이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깨는 공격도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번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공격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사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전산직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패스워드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열의 범위를 일단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성 가능한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1번이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공격이다. 2번이 사전 공격이다. 딕셔너리 어택이다. 3번이 무작위 대입 공격이다. 브루트 포스 어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이 차분 공격이다. 디퍼런셜 어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답이 뭔 것 같습니까? 일단 한번 답을 한번 일단 여러분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제가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때 지금 선택한 답하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선택한 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전 문제는 2015년도 9급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격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보 보안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악용해서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컴퓨터에 접근 권한 등을 얻으려고 하는 공격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이런 건데요. 1번을 스푸핑 공격이다 이렇게 스푸핑 공격, 2번은 사회공학적인 공격이다. 3번이 세션 가로치기 공격이다. 4번이 사전 공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공격인 것 같습니까? 이것도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 7급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네트워크 스캐닝 기법 중에서 TCP 패켓의 세그먼트 종류인데요. 핀 세그먼트, PSH 푸시 세그먼트고요. 그 다음 URG 오리전트 세그먼트인데 이 핀 푸시 오리전트 플래그를 설정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그런 스캐닝 기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번 TCP 싱크 스캐닝, 2번 UDP 스캐닝, 3번 널 스캐닝, 4번 엑스마스 트리 스캐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렵겠죠.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스캐닝 기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정보 수집 공격부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보 수집,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준비 단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인데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인데 정보 수집 공격에서 이제 활용되는 기법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풋프린팅 공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스캐닝 공격입니다. 스캐닝. 우리가 이제 스캐닝 공격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스캐닝 공격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풋프린팅 공격도 실제로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 공격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격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풋프린팅 공격부터, 풋프린팅이 뭐냐?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흔적처럼 이렇게 흘려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채집해서 그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 이런 작업을 풋프린팅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발자국 조사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서. 그래서 공격 대상에 대해서 흔적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이제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공격이 풋프린팅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풋프린팅 공격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뭐 사이버 공격에 필요한 정보들이 모든 정보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주소 정보, IP 주소, DNS 서버 주소, URL 주소, 이메일 주소, 뭐 이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대상 시스템이나 대상 조직에 이 주소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수집 정보다. 풋프린팅을 통한 중요한 수집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도 풋프린팅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 그 어떤 조직의 조직도,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담당자, 사용자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나이, 중등번호, 뭐 가족 정보, 협력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관리기관이 뭔지 이런 정보들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주 이렇게 유용하게 수집되는 그런 정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보안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특히 이 악의적인 공격자한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 정보인데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성, 뭐 장비 공급자가 누군지 정보, 운영체제가 뭘 쓰고 있는지, DMS 종류가 뭔지, DMS 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공격자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 정보 중 프라이버시 정책 같은 게 뭔지, 보안 정책이 어떤 보안 정책을 쓰고 있는지,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같은 거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외부로 오픈되면은 공격자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런 어떤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풋프린팅,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풋프린팅 기법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 수많은 기법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고전적이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이 쓰레기통 같은 게 이렇게 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통 뒤지는 걸 영어로 이렇게 덤스터 드라이빙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거기에 공격에 사용할 만한 그 유효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웹사이트에 아이디도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 뭐 담당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고, 각종 뭐 관련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거 조사하면은 뭐 정보가 마구 쏟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자 인터뷰 같은 걸 빙자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내부 사용자 연락망 정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고요. 위장으로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수집할 수도 있고, 검색 엔진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후이즈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도메인 주소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내부자와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정보를 불법 거래를 업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어떤 수많은 풋프린팅 기법들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전의 정보 수집 공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그 보안 작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풋프린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공격에서 사실 기술적인 그런 이제 정보 수집 공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캐닝한다, 스캐닝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스캐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상의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공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스캐닝이다, 네트워크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스캐닝하는 그런 도구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도구가 이 Nmap이라는 도구하고요. Nmap.
그 다음에 넷서스 같은 이런 도구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도구들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이 내부 조직의 네트워크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 네트워크 스캐닝의 기법들, 종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 ICMP 스캐닝,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는 ICMP 스캐닝, 그 다음에 UDP를 이용하는 UDP 스캐닝, TCP를 이용하는 스캐닝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TCP 오픈 스캐닝 기법도 있고, TCP 셀프 스캐닝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IP의 단편화 스캐닝, IP의 프래그멘테이션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스캐닝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스캐닝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 스캐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OS 핑거프린팅이라는 그런 어떤 스캐닝 기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좀 보시면은, ICMP 스캐닝부터 보면은,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 ICMP 프로토콜,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상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신하다가 IP가 통신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갖다 리포트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ICMP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ICMP 프로토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공격인데, ICMP 기능 중에 에코 메시지를 보내면은 상대방이 동작하고 있으면은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바로 보내주는 그런 에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코맨드가 핑 코맨드인데요. 핑 명령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시스템, 내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다운되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ICMP 스캐닝의 대표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CMP의 메시지 중에 에코 메시지를 이렇게 탁 보내면은 이 목표 시스템, 내가 공격하려는 목표 시스템이 살아있으면은 응답 메시지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ICMP 스캐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ICMP의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ICMP의 에코, 그러니까 에코 메시지를 보내고 에코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아서 응답 메시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봐서 시스템 상태를, 시스템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운돼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그런 상태를 조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스캐닝 기법들이 있는데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TCP하고 UDP가 있잖아요. TCP, UDP가 있는데 TCP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이 있으면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구분하는 게 이게 포트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이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한테 트랜스포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정보 같은 걸 추가해서 이제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인터넷에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TCP, UD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캐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I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선 간단한 UDP 스캐닝을 보면은 서비스 중에 UDP를 사용하는 이 서버에다가 UDP 패킷을 한번 이렇게 딱 보내보는 거죠. UDP 패킷을 보내봐서 그 UDP 패킷에 대한 그 응답 메시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응답 메시지가 오면은 이 UDP를 사용하는 어떤 몇 번 포트의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지금 현재 그 서버가 동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오면은 지금 그 UDP의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는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DP의 특정 포트가 현재 열려 있는지, 그 UDP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UDP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DP에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에 UDP 메시지를 보내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고, 응답이 에러 메시지가 오면은 지금 현재 이 목표 시스템에 그 UDP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는 지금 동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작하고 있어야지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TCP를 이용하는 스캐닝 기법 중에 TCP 풀 오픈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풀 오픈 TCP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UDP하고 달리 TCP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CP 연결 설정을 먼저 하잖아요. 연결 설정. 그래서 연결을 한번 딱 설정해보고, 어떤 TCP를 사용하는 어떤 포트에 대해서 연결을 한번 설정해보고, 연결 설정이 된다는 거는 그 TCP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TCP를 사용하는 서버를 이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설정해보고, 연결 설정되면 이 포트를 사용한 TCP 서버가 살아있구나. 연결 설정 안 되면은 그 서버는 지금 동작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CP 연결 설정이 3웨이 핸드쉐이킹, 3단계 핸드쉐이킹 기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연결 설정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싱크 메시지잖아요. 그 싱크 메시지를 보내보고, 이 목표 시스템이 이 싱크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싱크 메시지를 받은 그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살아있으면은 정상적인 응답 메시지, 싱크 플러스 에크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에크 메시지를 보내서 연결을 이렇게 딱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이 설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서버, TCP 특정한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연결을 한번 하게. 그러니까 연결을 한번 완전히 설정해 본다. 싱크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고, 다시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이렇게 완전히 연결을 한번 설정해 봄으로 해서, 그 풀 오픈을 해서 TCP 그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TCP의 풀 오픈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풀 오픈 스캐닝을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그 목표 시스템에서, 그죠? 이렇게 어떤 공격자가 내 시스템의 상태를 TCP 연결을 설정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TCP 연결 설정했다는 거는 내 시스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스캐닝했다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TCP 연결 설정은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서버에 대해서 맨 먼저 싱크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요. 싱크 세그먼트를 보내고, 이 싱크 세그먼트에 대해서 서버는 요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에크 세그먼트를 응답하는 이렇게 3단계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은, 싱크 세그먼트를 보낼 때 TCP는 에러 리커버리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모든 세그먼트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쫙 이렇게 매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할 건가 그런 것들을 Initial Sequence Number, IS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ISN, Initial Sequence Number.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Initial Sequence Number 순서 번호를 뭘 쓸 건가를 싱크 세그먼트랑 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정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도 이 순서 번호를 Initial Sequence Number, ISN 순서 번호를 뭘 쓸 건가를 또 알려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른 번호를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ISN number, 초기 순서 번호죠. Initial Sequence Number, 초기 순서 번호를 몇 번부터 쓸 건가 이런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또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뭐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TCP 세그먼트의 포맷인데요.
TCP 세그먼트의 포맷인데 조금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출발지의 포트 번호, 목적지의 포트 번호,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TCP는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순서 번호를 갖다 이렇게 매겨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서 번호. 그 다음에 받았으면 이제 에크 세그먼트, 확인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그 확인 세그먼트는 내가 몇 번까지 받았는지를 이렇게 확인 번호로 이렇게 알려준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 TCP에 사용한 세그먼트의 종류를 이렇게 그 플래그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내는 세그먼트가 처음에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세그먼트면은 요 싱크 세그먼트 여기다가 마킹을 해서 1로 설정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가 지금 종료를 하겠다 이러면은 피니시 세그먼트 여기다가 그 다음에 확인 세그먼트를 보낸다 이러면 에크 세그먼트 여기다가 이제 1로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플래그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TCP 세그먼트를 이제 IP 데이터그램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사항 혹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부분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CP의 하프 오픈 스캐닝 기법은 완전히 TCP 연결을 다 설정을 하면은 누가 TCP 연결을 설정했는지 흔적이 이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사실은 TCP를 쓰긴 쓰는데 싱크 세그먼트를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목표 시스템에 싱크 세그먼트에서 보낸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서버가 살아있으면은 정상적인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 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리셋 세그먼트가 온다. 이렇게 여기 온다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가 살아있으면은 목표 시스템에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에크 세그먼트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에크 세그먼트를 보내지 않고 지금 설정한 이 연결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흔적을 갖다 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버리죠. 끊을 때 사용하는 세그먼트가 뭐냐면 리셋 세그먼트거든요. 이렇게 리셋 세그먼트를 딱 보내서 TCP 연결 자체가 설정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연결이 설정됐다는 흔적이 가능하면 남지 않게 물론 뭐 싱크 세그먼트를 보냈다 이런 거는 흔적이 남겠지만은 연결 자체가 완전히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연결을 설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하프 오픈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목표 시스템에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서버,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그 TCP 스캐닝 기법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스텔스 스캐닝인데요. 스텔스. 내가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격 대상자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스텔스.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격자가 싱크 세그먼트를 이 TCP 싱크 세그먼트 목표 시스템한테 직접 전송을 하지 않고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시스템, 제3자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목표 시스템의 상태를 갖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TCP의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그래서 이 그 목표 시스템한테는 중간에 있는 이 중간 시스템이 노출이 되지 공격자 시스템은 노출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공격을 TCP 스텔스 스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리는 IP 통신을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한가한 시스템을 중간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 스캐닝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휴 스캐닝이다, 아이들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는 그 IP 데이터, IP가 보내는 데이터가 아니라 IP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IP 데이터그램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IP 데이터그램은 유일하게 그 번호를 갖다 다 이렇게 유일한 번호를 가지거든요. 그 유일한 번호를 갖다 이렇게 그 IP 데이터그램의 식별자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덴티피케 식별자의 필드 값이 순서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텔스 스캐닝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IP 이 데이터그램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IP 데이터그램의 헤드의 포맷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요 필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16비트 필드인데 이 필드가 뭐냐면은 이 IP 데이터그램을 생성하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IP 데이터그램을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그 보낸다는 거죠. 순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순서를 매겨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순서 번호의 요 필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 순서 번호가 아니고요. 요 식별자 필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IP 데이터그램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IP 데이터그램 필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요 IPS 영원의 서비스의 타입이 뭔지를 표시하는 IP 서비스 타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TL 같은 거는 내가 보내는 이 IP 데이터그램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임 투 필드 그러니까 수명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이 IP를 구현하는 OS마다 또는 그 OS의 버전마다 그 초기 값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설정할 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구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P 이 스텔스 스캐닝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은 무슨 말이죠? 이 공격자가 자기는 사실은 이 목표 시스템 이 시스템에 특정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주고 있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인데 그 정보를 지금 수집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싱크 세그먼트를 직접 이 목표 시스템에 싱크 세그먼트를 목표 시스템에다 이렇게 목표 시스템을 이렇게 바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바로 보내면은 이 공격자가 누가 저기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싱크 세그먼트를 보냈다는 걸 목표 시스템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중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목표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내가 이렇게 알아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하냐면은 싱크 세그먼트를 그 목표 시스템에 보내는 대신에 여기다가 중간 시스템한테 이렇게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 시스템이 지금 그 서버가 살아 있으면은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근데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가 이 IP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거니까 IP에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그죠? 이 IP에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에 이 값이 어떤 값이 이렇게 이제 매겨져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매겨져서 여기에 그때 이 ID 값을 x다 이렇게 보면요, x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해봅시다. x다. 그러면 이제 그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 정상적으로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 공격자가 목표 시스템한테 그 싱크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자기 IP 주소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출발지 IP 주소를 자기 주소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중간 시스템의 IP 주소를 자기 주소인 것처럼 이렇게 출발지 주소로 만들어서 싱크 세그먼트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시스템의 IP 주소를 내 IP 주소인 것처럼 그 출발 주소를 위조하는 이런 거를 스푸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중간 시스템의 IP 주소로 스푸핑을 해서 싱크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격 대상자한테 목표 시스템한테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 시스템은 싱크 세그먼트를 받았으니까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 이렇게 보내겠죠.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이 서버가 살아있으면은. 그런데 출발지 주소가 공격자의 출발 주소로 온 게 아니고 중간 시스템의 출발지 주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가 공격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중간 시스템한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간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목표 시스템에서 뜬금없이 이런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결 설정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결 설정 안 한다 이러면서 그
리셋 세그먼트를 보낸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리셋 세그먼트를 보내는데 이 중간 시스템이 지금 뭐 현재 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IP 데이터그램을 몇 개를 보냈냐면은 이렇게 하나를 지금 보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시스템이 이걸 보내가지고 자기가 두 번째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를 보냈잖아요. 그 1, 2 이렇게 두 개를 보낸 거죠. 이 두 개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목표 시스템이 현재 목표 시스템의 어떤 요 서버가 현재 살아있어 가지고요. 살아있어서 응답을 이 시스템이 중간 시스템이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를 보내게 된 거죠. 여기는 그죠? 만약에 이게 오지 않았으면 이것도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보냈기 때문에 그 IP의 아이덴티피케이션 필드, 그러니까 식별자 번호가 여기가 지금 X였으니까 X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내지 않았으면은 식별자 번호가 X 플러스 1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잘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공격자가 이 중간 시스템한테 다시 중간 시스템한테 싱크 세그먼트를 보내요. 싱크 세그먼트를 보내면 중간 시스템이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나한테 보내겠죠. 공격자한테. 그때 이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전달해오는 IP 데이터그램의 식별자 번호가 아이덴티피케이션 ID가 만약에 X 플러스 2다 이러면은 여기에 지금 X고요.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떻다는 이야기냐면은 2번 세그먼트가 이렇게 여기서 2번 세그먼트가 이렇게 그 목표 시스템에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메시지가 중간 시스템에서 왔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 TCP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가 살아있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받았을 때 이 그 순서 번호가 여기 말이에요. 순서 번호가 X 플러스 2면은 공격자는 목표 시스템에 그 서버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말이죠. 이 ID 값이 X 플러스 1이면 요거면 있잖아요. 요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서버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싱크 플러스 에크 세그먼트를 받았을 때 요 ID 값 IP 데이터그램의 그 식별자 값을 보고 이 목표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목표 시스템의 어떤 TCP 포트를 사용한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거 이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이 공격자의 IP 주소는 목표 시스템한테 전혀 이렇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텔스 공격으로 목표 시스템의 어떤 TCP 포트를 사용하는 서버의 상태를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격을 TCP 스텔스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IP 단편화 스캐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IP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은 이제 IP 데이터그램을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해서 이렇게 단편화해서 잘라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IP 단편화한다, IP 프래그멘테이션 한다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이 보안 장치를 무사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그 보안
보안 장치에서 이렇게 IP 데이터를 걸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IP 데이터에 있는 어떤 정보를 보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면은 뭐 필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아주 잘게 자르면은 그 보안 장치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정보가 IP 데이터가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IP 데이터를 아주 작은 단위로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해서 이 보안 장치를 무사하게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을 IP 단편화 스캐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TCP의 그 플래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플래그에 피니시 플래그, 어전트 플래그, 푸시 플래그 같은 이런 플래그들을 쫙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스캐닝하는 이런 스캐닝 기법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켰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이름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널 스캐닝은 TCP 패킷을 이렇게 아무런 플래그 설정 없이 이렇게 전송하는 이런 스캐닝 기법을 널 스캐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캐닝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개념의 스캐닝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OS 핑거프린팅인데요. OS의 지문을 이렇게 이제 파악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OS 핑거프린팅.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종류, 버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스캐닝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OS의 종류, OS 버전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OS의 종류별로 버전별로 취약점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 사용하는 OS의 종류, 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내면은 그 버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OS 핑크프린팅의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OS별로 말이죠. OS별로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표준에서 어떻게 구현해도 이렇게 괜찮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 이런 부분은 OS마다 구현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사실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어떤 프로토콜 메시지를 딱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의 결과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OS마다 다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OS의 어떤 OS다 또는 버전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OS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기능이 TCP의 그 싱크 세그먼트를 처음에 보낼 때 이렇게 초기 순서 번호 이렇게 정해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니셜 시퀀스 넘버. 이니셜 시퀀스 넘버를 초기에 어떤 이니셜 시퀀스 넘버 쓸 건가 이런 것들을 표준에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OS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값을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뭐 어떤 OS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의 TTL 값, 수면 값에 대한 초기 값 이것도 이렇게 OS마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면은 이거는 어떤 OS구나, 어떤 버전의 어떤 OS의 어떤 버전이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IP의 타입 오브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타입 이런 것도 구현 방식이 OS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악해 보면 이거는 어떤 OS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상대방 시스템의 OS의 종류, 버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공격을 OS의 핑거프린팅이다. OS 핑거프린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보 수집 공격, 특히 이제 그 네트워크 스캐닝 공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공격이 사회공학 공격인데요.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공학 공격이 실제로는 사실 참 많이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인이나 조직을 사칭을 해서 공격 대상의 민감 정보를 빼내는 이런 작업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사회공학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회공학 공격을 구분해 보면은 사람 기반의 사회공학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사회공학 공격이 있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사회공학 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파밍입니다. 피싱, 파밍. 여러분들 피싱과 파밍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간 기반의 사회공학 공격부터 한번 보면은, 공격 대상자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조직의 보안 책임자라든지 또는 위탁 보안 업체의 담당자를 가장해가지고 보안 설정을 변경하겠다든지 이런 목적을 빙자해가지고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이런 걸 빼내는 거죠. 내가 이제 보안 담당자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설정을 갖다 바꿔야 되니까 잠시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화를 건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안 담당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속아서 쉽게 이렇게 그런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갖다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의외로 쉽게. 그리고 뭐 대출기관의 담당자를 가장해가지고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이런 거 빼낼 수도 있고요. 보안 관련 기관의 직원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작업. 그 다음에 인터넷 점검업체 직원을 가장해서 침입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너머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이렇게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래 공격 대상 컴퓨터에 이렇게 인터넷 점검하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격용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렇게 몰래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시스템 이런 구성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간 기반의 사회공학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 기반의 사회공학 공격이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수많은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회공학 공격들이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반 ICT 기술을 이용하는 사회공학 공격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피싱 공격인데요. 피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낚시질하는 피싱이 아니고 피싱인데 피싱. 이 피싱의 의미는 공격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그런 미끼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공격 대상자를 유인한 후에 그 민감한 개인 정보를 낚시하듯이 수집한다. 그러니까 낚시하듯이 피싱을 하는데 프라이빗 정보를 피싱한다. 그렇게 해서 피싱이죠. 피싱. 프라이빗 정보를 피싱한다. 그렇게 해서 피싱이다. 이렇게 두 단어가 이렇게 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빗 데이터하고 피싱이 조합된 단어가 피싱이다. 사회공학 피싱 공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메일 같은 걸 보낸다든지 SNS 메시지 같은 걸 보내가지고 아주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URL 정보를 이렇게 딱 보내서 사용자가 클릭하게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위조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사용자는 위조 사이트를 잘 모르니까 그 위조 사이트에 자기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유인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자들은 대체로 보면 URL 주소만 가지고는 웹사이트의 진위 이런 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URL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위조 사이트가 그럴듯하면은 그 위조 사이트가 진본 사이트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접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 번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공격을 피싱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밍 공격은 조금 다른데요. 파밍 공격. 이 농사 짓듯이 파밍이잖아요. 파밍.
그 민감한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를 농장에서 곡식을 수확하듯 파밍하듯이 수집한다. 그런 의미로 피싱이 진화된 그런 사회공학 공격인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데이터하고 파밍하고 이렇게 조합된 그런 공격이 이제 파밍 공격인데, 파밍. 좀 다른 게요. 그 동작 원리가 진본 사이트하고 유사하게 잘 꾸며진 이런 위조 사이트, 위조 사이트가 이제 그 프라이빗 정보, 이렇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그 이제 농장 같은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걸 개설해놓고 공격 대상자는 실제로는 그 공격 대상자는 그 진본 웹사이트의 URL 정보로 진본 웹사이트를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본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그 과정에서 몰래, 사용자 몰래 위조 사이트로 그 접속이 방향이 바뀌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공개죠. 그러니까 공격 대상자는 사실 실제로 자기는 말이죠. 진본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위조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공격 대상자 위조 사이트인지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진본 사이트인 줄 알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자기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면은 그런 게 고스란히 공격자한테 공격자 손에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 그 주소 같은 게 그러니까 위조 사이트, 공격자가 만든 위조 사이트로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격들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URL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원래 위조하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공격 대상자 시스템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URL에 있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꿀 때 이 DNS 스푸핑 기술 같은 걸 써서 그 도메인 이름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진본 IP 주소 대신에 위조 사이트 IP 주소를 이렇게 몰래 바꾸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DNS 스푸핑 공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DNS 스푸핑 공격은 따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DNS 스푸핑 공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진본 사이트로 접속하려고 주소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사이트의 주소로 이렇게 바꾸치기 돼서 이렇게 위조 사이트로 전달이 되고 그 위조 사이트에서 사용자 입력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공격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공격을 파밍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밍 공격하고 그 피싱 공격은 뭐 유사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참 이렇게 이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뭐 URL 정보 같은 이런 것들 이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걸로 오면은 그걸 클릭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URL 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URL 정보에 정상적으로 IP 주소로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IP 주소를 갖다 바꾸치기 하고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내 시스템에 깔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DNS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입력한 URL 도메인 이름이 비정상적인 공격자가 만드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로 바꾸치게 된다든지 이런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DNS가 정상적인 DNS인지 이런 것 같은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서버가 이 서버가 그 진본 서버인지 아니면 위조된 서버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사이트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DNS 서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공격의 어떤 대응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하나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대해 설명할 게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공격인데요. 패스워드 깨기 공격. 패스워드를 깨는 공격은 뭐 아주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고 지금도 뭐 아주 새로 많이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그런 공격인데요.
패스워드를 깨는 공격을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아예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서버에서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해가지고 그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패스워드를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패스워드를 추측하는 그런 공격인데, 추측 공격인데, 추측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시도를 해보고, 아, 이게 추측한 게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런 공격을 패스워드 추측 공격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전 공격인데, 사용자가 쓸만한 그 패스워드의 후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전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사용자 아이디마다 그 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대입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맞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런 공격이 사전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무식하게 가능한 모든 경우, 패스워드에 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맞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알아내는 이런 공격을 무차별 대입 공격이다 또는 전수조사 공격이다 또는 전사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브루트 폴스 어택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이 추측 공격, 그 다음에 사전 공격, 그 다음에 전사 공격,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거 이런 거는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더라도 이 패스워드 파일이 요새는 대부분 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패스워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고 나면 그 패스워드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보는 이런 공격, 이렇게 사전 공격 같은 이런데 사전 단계로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패스워드 깨는 크래킹하는 도구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선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하는 거는 뭐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것 유입시켜가지고 그 시스템에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해서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패스워드 파일을 복제를 못하게 안전한 장소에 이렇게 저장하는. 그래서 요새 이제 리눅스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섀도우 패스워드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제가 아주 어렵게 쉽게 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이런 게 이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이 되더라도 패스워드 복제가 되더라도 패스워드 자체 알아내지 못하게 패스워드를 갖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추측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해싱 작업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추측 공격은 아까 설명한 대로 특정 사용자의 패스워드 추측을 반복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떤 패스워드를 쓸 건가를 추측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도해서 그 중에 하나 맞으면은 그게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렇게 알아내는 공격이 이제 추측 공격인데요. 추측 공격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게 쉽게 추측할 수 없는 그런 패스워드를 갖다 쓰게 이렇게 사용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관리자 이런 경우는 패스워드 검사를 해가지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스워드를 쓰면은 그런 패스워드를 아예 쓰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은 오랫동안 같은 패스워드를 쓰면은 아무래도 공격자가 반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추측해서 이렇게 공격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 변경 주기를 둬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변경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추측 공격하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횟수가 몇 번 이상이 되면은 그 패스워드는 아예 이렇게 쓰지 못하게 입력 횟수를 갖다 아예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 길이를 제한한다든지, 패스워드 문자 집합을 여러 개로 이렇게 사용하게 해서 어쨌든 추측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추측 공격의 대응책이 되겠죠. 그죠?
사전 공격은 추측 공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추측 공격이 다르고 사전 공격은 미리 그 패스워드에 쓸만한 패스워드에 사용될 만한 이런 것들 모든 단어들 또는 단어의 조합들을 다 해가지고 큰 사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패스워드 후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는 공격, 이런 공격을 사전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전 공격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게 이렇게 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복제해 가지고요, 어떤 사용자 계정 하나에 대해서 그 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패스워드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이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는 그 사전에 있는 어떤 패스워드가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스워드에 쓸만한 어떤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다 이렇게 포함시킨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특정한 사용자의 그 아이디에 다 대입을 해본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서버에다 직접 대입을 하면 서버에서 패스워드 그 입력 횟수 같은 게 제한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안 되고요. 그 패스워드 파일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복제를 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내 시스템에서 이런 사전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공격도 자우전 사전에 있을 만한 그런 패스워드를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용자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사전에 있을 만한, 누군가 공격자가 만든 그 사전에 있을 만한 그런 패스워드는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 파일 사전 공격하려고 하면 사전에 패스워드 파일 복제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이 복제가 되지 않게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솔팅 같은, 솔트 해싱 같은, 이런 거 솔팅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솔트 해싱을 솔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솔팅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사용자 인증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이렇게 그 양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사전 공격의 대응책이 된다 하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식한 방법이 전사 공격인데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로 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보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다 대입해 보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해 보는, 이런 경우를 전사 공격이다, 또는 무차별 대입 공격이다, 또는 브루트 포스 어택이다, 또는 전수조사 공격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그 경우의 수가, 그 패스워드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야지만 전수조사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 길이를 갖다 이렇게 길게 한다든지,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 집합을 뭐 숫자, 알파벳, 특수문자 이렇게 막 조합을 여러 개를 이렇게 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패스워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대입해 보려고 하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해야지 대응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 중에 그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수집 공격은 풋프린팅하고 그 네트워크 스캐닝에 대한 스캐닝 공격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사회공학 공격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ICT 그러니까 기반의 피싱하고 파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크래킹, 패스워드 깨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제시했던 실전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패스워드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열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성 가능한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뭐냐 이런 건데요. 뭡니까? 레인보우 테이프를 이용하는 공격이다. 사전 공격이다. 무작위 대입 공격이다. 브루트 폴스 공격이다. 차분 공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납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1번하고 4번 이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구분이 잘 가지 않으면 관련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교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보안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악용해서 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컴퓨터 권한 등을 얻으려고 하는 공격 방법이다. 뭐냐 이런 건데요. 스푸핑 공격, 사회공학적 공격, 세션 가로채기 공격, 사전 공격 이런데 답이 딱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캐닝 기법 중에 TCP 패켓에 피니시, 푸시, 오리전트 같은 플래그를 다 설정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그런 공격이 뭐냐 이런 건데요. TCP 싱크 스캐닝 공격, UDP 스캐닝 공격, 널 스캐닝 공격, X마스트리 스캐닝 공격 이렇게 하는데 답이 나왔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사이버 공격 중에 아주 이렇게 기본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해하는데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특히 그 스캐닝 공격은 네트워크 스캐닝 공격은 네트워크 관련되는 프로토콜, IP, ICMP, TCP, UDP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사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책 중에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